전 세계가 한국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한국을 보고 배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차로 3시간쯤 떨어진 게레로주 탁스코의 도심 광장이 작은 한국으로 변했죠. 고풍스러운 성당이 있는 도심 광장에 K-팝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고 한쪽에선 제기차기와 투호놀이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제7회 한국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이 우리 문화의 매력을 멕시코 구석구석에 알리기 위해 해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여는 행사로 지금까지 멕시코시티, 메리다, 칸쿤, 케레타로 등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무대인 탁스코는 은광과 은 공예품으로 유명한 은의 도시로 멕시코 안팎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한식 체험 행사장도 미처 들어가지 못한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18살의 멕시코 청소년들은 쌀밥과 김치, 제육볶음을 맛본 후 K-드라마를 매우 많이 봐서 김치를 알고 있는데 먹어본 것은 처음이라며 생각보다 맵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인과 함께 이틀 연속 행사를 즐긴 마리오 피게로와 문도 탁스코 시장은 한국과 멕시코는 음식과 문화에서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인과 탁스코 시민들이 더 가까운 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죠. 박영두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장은 문화원이 멕시코시티에 있어서 모든 멕시코 분들에게 다가가기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일종의 문화 캐러밴을 꾸려서 구석구석까지 한국 문화를 알리려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는 한국에게 특히 더욱 고맙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국 평화의 도시 경북 칠곡 군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잊지 않고 9년째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칠곡군에 따르면 군이 2014년부터 시작한 에티오피아 교육농업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까지 국민 2,300여 명이 동참해 8억 원을 모금했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정기 후원자는 713명으로 매달 1천여만 원의 성금을 후원하였습니다. 칠곡군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은 각계각층 주민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2만 원 소액 후원으로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돼지저금통을 가져오고 가정주부, 결혼 이주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백발 어르신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복무 월급을 아껴 200만 원을 기부한 군인부터 폐지를 판 쌈짓돈을 기부한 노인 등 다양한 사연이 담겼는데요. 이들이 한국전 당시 6천여 명을 파병해 630여 명이 죽거나 다친 아프리카 유일한 참전국 에티오피아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때문입니다. 월 정기 후원자는 2020년 말 253명에서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에티오피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713명으로 크게 늘어났죠. 칠곡군은 국민 성금으로 국제구호 개발단체인 월드비전을 통해 에티오피아 디겔루나 티조 지역의 초등학교 3곳을 신축하고 초등학교 21곳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했는데요. 또 식수관로 16km를 개설하고 식수탱크 9개, 식수대 14개를 마련하는 등 교육농업 분야 지원을 했습니다. 칠곡군은 2014년 개최한 낙동강세 개평화 문화대축전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기 시작했죠. 군민들의 기부 동참을 유도하고자 기탁식을 열고 군청 소식지에 기탁자 명단을 게재했는데요. 백성기 군수는 2015년, 2017년 2차례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백 군수는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는 생각으로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을 펼쳤다.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듯 군민 정성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에티오피아 디겔루나 주지사는 칠곡군을 통해서 깨끗한 식수와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의 마음과 정성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구촌에서 한국인임을 증명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핏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고려인 아동들은 다른 동포들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자부해요. 이제라도 아이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쁩니다. 고려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의 신은철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인터뷰에서 최근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죠.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이제까지 고려인 동포 자녀는 미주 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 이사장은 당사자인 고려인 가족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제도권 교육에 다니는 아이들로 제한한 것은 아쉽다고 말하였죠. 그는 학교를 그만뒀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전히 체류 불안정에 시달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려인 동포만의 특징을 묻자 그는 다른 국적 동포와는 달리 귀향이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살 의지가 강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 여전히 불안정한 러시아나 독립국가연합 지역 정세도 이런 정서에 일조했다. 미국이나 중국 국적 동포와 비교했을 때 소수이고 국적도 제각각인 탓에 커뮤니티 형성이나 정보 교류도 부족하다. 다만 경기도 안산과 인천 연수구 등 전국 곳곳에 마을을 이루고 정착하는 고려인 동포가 늘고 있는 게 다행스럽다고 말하였죠. 법무부에 따르면 1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고려인 동포는 7만 8천여 명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 62만여 명과 비교하면 12% 수준입니다. 특히 고려인 아동은 비자 발급 절차나 국내 체류 문제 등 현실적인 장벽에 맞닥뜨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차별하는 듯한 주변 시선 탓에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국내 동포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면 모두 손해이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역할을 모국이 맞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냐고 말하였죠. 이어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지구촌에 한국을 알릴 소중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